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분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의원님? 안녕하지 못한 주말이 될 것 같네요. 아. 법원이 폭탄을 터뜨렸네. 폭탄 터졌어요. 황당해서 이거.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죠, 의원님? 예. 예? 아니 아까 저기 뭐 예. 또 방송 중에 뭐가 이렇게 속보가 떠서. 속보가 뜨길래 예, 뭐지? 누가 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 참. 아니, 우리가 이거 뭐 계엄 선포했다라는 그 속보 봤을 때 그 충격, 그거 뭐 그것만큼 아니겠지만은 예. 그만큼의 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보시고 어떤 생각을 먼저 좀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속보로 그냥 한 줄짜리. 결과만 한 줄짜리 결과만 나왔으니까 네. 이유가 뭘까 하다가 법원에 무슨 저 설명 자료인가요? 그거 네네. 나온 보셨어요? 거를, 예, 봤는데 글쎄 예상했던 바이긴, 그러니까 이유를 든다면 네.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은 시간 계산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이유로 들었더군요. 시간 계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들었던 게 네. 이제 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저 직권남용, 그러니까 강요죄에서 내란죄로 넘어가는 과정이 뭐 네. 불명확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뭐 그다음에 열흘씩 나눠 사는 것도 뭐 문제가 있다라는 수사기관끼리 뭐 예. 그렇게 한다는 게 법에 근거가 없다. 뭐 그런 취지. 식의 예. 얘기를 해놨던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네. 이것도 뭐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마지막 줄에 적힌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쟁점을 그냥 두고 하면은 앞으로 절차상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고 네. 나중에 이게 상급심에서나 그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말 자체가 뭐 완전히 엉뚱한 말을, 말도 안 택도 없는 소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형식적인 논리는 갖추고 있는데 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사유로 봤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 네. 하는 문제를 이거 체포적 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그거를 서류 등 시간 단위로 그렇게 계산한 적이 과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네. 검찰에서도 날로 했었죠, 사실은. 그렇죠. 48시간의 이제 이 시간 예. 요거에 대해서 날짜로 그냥 다 계산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시간 가지고 뭘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이 지점을 이렇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시간으로. 그것도 굳이 윤석열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도 인권이 있으니까 뭐 그런 원칙을 들이대는 것 자체야 뭐 네.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게 왜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가져올 그 파장이나 문제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즉시 석방되는 건 아니고 검찰이 이제 항고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급심의 판단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러한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체포적 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관이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관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했는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예? 지금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예. 검찰이 불법 구금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불법 구금은 검사를 처벌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법원이 볼 때도 이게 명백하게 법원의 주장이 지금 그거잖아요. 그 시간 계산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그 시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 다 뭐 전산적으로 근거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구속 취소 청구가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달 정도를 지금 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한 달은 누가 불법 감금한 거예요? 진짜 풀려났어야 되는 거를 한 달 동안 불법 감금한 거는 법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빨리빨리 그럼 판단도 안 하고 지금 이제서야 했어야지. 예. 그리고 본인들 말대로 시간 계산하는 게 그러면 숫자 헤아리는 거라면 구속 51일 그거를 한 달씩 헤아려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상급심에서 좀 잘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지. 자, 일단은 검찰이 어떤 결정하느냐 네.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의원님? 그 기술적으로 따져 보면 네, 검찰은 바로 항고를 해야죠. 해야 되는 일이고 예. 애초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공수처가 넘겼던 날하고 네. 검찰이 뭐 연장을 하네 못하네 하면서 시간 끌었던 게 시간 있잖아요. 끌게 있었죠.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작용을 아. 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는 데 있어서 네, 다시 재청구하고 어쩌고 한다면서 시간이 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바로 점을- 기소 안 하고. 네, 그런 점을 생각하자면 시간 계산과 관련한 책임을 네. 검찰이 부담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서 검찰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제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에 뭐 이제 나왔을 때 바로 기소했다 그러면 네. 이런 논란도 없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만 여기에 이제 그 공수처에서 자료를 넘겨라 뭐 네. 이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시간을 계속 끌다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가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협의를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열흘씩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도 그리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공수처는 제 기억에 열흘을 다 채우지 않고 넘겼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죠? 예. 이게 안 미리 되니까 넘겼고, 수사 예. 자체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리 조사 자체가. 넘겼고 근데 검찰이 이제 시간을 끌다가 그게 여기서 지금 지적한 바에 의하더라도 당일날 새벽에 시간으로 만료가 됐는데 그날 그렇죠. 예, 오후에 뭐 저기 됐기 때문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안 맞다 이거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이게 그런 식의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서 참 이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든 시간을 이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계산해서 이거를 구속 기간에 예. 산입을 해서 계산하는 법원의 모습 이것도 참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날짜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너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해서 피의자의 입장만 생각해 보면 뭐 네 법원이 반익권적인 태도나 위헌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그 현실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에 대한 네. 어느 깊은 고민이나 판단이 있었는가 뭐 이게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윤석열처럼 틈틈이 끼어 들어와서 다 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따져보고 뭐 한 적이 사실은 그 전에 없었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뭐 누가 뭐 체포적 부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 청구하고 뭐 구속 취소 청구까지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지금 내란죄의 수괴를 풀어놓고 그러면 재판을 하겠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것 같은데 예 거기다가 이제 검찰은 즉시항고도 즉시항고지만 저기 구속영장 청구를 저 명태균 씨가 예. 지적한 부분이나 윤석열은 여죄가 많잖아요. 그런 거로 빨리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즉시항고까지는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안에 영장에 구속영장이 다른 건으로 발부가 되면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어느 정도 뭐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창원지검에서 거의 다 자료는 다 나왔는데 지금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작년 가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 수사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그런 결정을 할지. 자, 지금 검찰의 입장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기다리고 또 이제 민주당도 비공개 의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남동 뭐 관저 상황 뭐 오늘 당장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 네. 지금 모여 있다라는 건데 구치소 앞에도 모여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거냐? 즉시 항고를 만약에 안 한다 검찰이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진짜 항고 안 하고 풀어준다. 그러면은 뭐 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뭐 노린 거 아닌지 노린 진짜. 거다라는 의심까지 감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지금 내란 사태 전후 또 이제 특히 이제 수사 예. 과정에서 있었던 김성훈 차장 영장을 이렇게 기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예, 좀 예. 보면 참 일관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핵심 포인트
포인트 수사를 방해하고 또 예. 윤석열의 이 신병도 그냥 풀어주게 된다면은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 피할 수 없을 것 일단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저께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가 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았다. 네, 라고 6대3 결정. 결정한 거를 그나마 예전에 안 그러더니 왜 그래? 그리고 이제 반색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김성우는 구속하고 그럼 윤석열이 나오면 뭐 서버는 그럼 내내 또 이 바톤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참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검찰이 항고를 할 거다. 하고 일단은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책임이나 의심을 면하려면 어쨌거나 항고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항고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 구속기간 놓친 문제는 분명히 지금 검찰이니까 연장 신청 어쩌고 하다가 그렇게 된 문제는 그러니까 항고하고 빨리 구속영장을 다른 건으로 빨리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건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대통령 이제 파면이 돼야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형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파면 이후에 증거가 정지돼 있으면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 점이 내란죄 아직 지금 아직도 대통령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뭐 며칠 상관의 사이는 있을망정. 네, 빨리 또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어차피 지금 헌재는 오늘쯤 이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이 상황 이렇게 되면은 정말 헌재에서도 기각 결정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당연히 그 부분을 놀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서 그게 이제 구속의 그 요건에 맞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맞고요. 법리적으로 맞은데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 내부에 일종의 이 윤석열을 그냥 봐주려는 어떤 세력이 움직여서 하는 일이라면야 그러면 뭐 법이고 뭐고 다 법리고 뭐고 필요 없이 헌재도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속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오늘도 이제 평의가 있었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선고 일자가 빠르게 안 나오는 걸 보면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뭔가 합치된 의견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늦어지는 건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라는 게 꼭 이거를 나는 윤석열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보다는 그 파면은 맞는데 사유에서 이거는 좀 빼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유를 이거를 들었는데 그거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뭐 보충 의견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영장 문제도 외환죄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검찰이 빨리 좀 체크를 해가지고 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의지 문제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의원과 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있어서 뭐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환영의 입장을 뭐 내고 그랬는데 뭐 제가 그 한번 입장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대선 행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그런 입장은 지금 윤석열이 파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니까 그냥 그래요. 왼수 안 되려고 한 얘기지 뭐 그건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되고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이 풀려나가지고 무사히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국힘에서 볼 때 저 대선에 유리할까요? 그렇네요. 김문수 씨는 좋겠네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러면 또 안 되죠. 제가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니까 뭐 그거는 공개 지지 선언을 계속 매주하고 계십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좀 위안이 됩니다만은 그러면 뭡니까 이 나라 꼴이 도대체? 참. 네? 내 어느 나라에서 도대체 내란 우두머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리고 혼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뒤에 지지자도 함께 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패거리처럼 이게 다닐 게 우려가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아울러 뭐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합니다. 이렇게 한 줄 걸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공수처는 폐지돼야 된다. 예, 이 얘기를 굳이 더 붙였더라고요. 이걸 왜 붙였을까? 검찰이 저 최대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죠. 뭐 그거야. 그렇게 볼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일 예. 정도니까 검찰을 향한 시그널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4시 14분인데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야, 아직도. 예. 아까는 뭐 4시에 입장이 나온다 이런 속보도 좀 전해지는 것 같던데 아직 안 나오고 뭐 있습니다. 회의를 한다는 얘기는 예, 있어요.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대검에서요, 뭐 중앙지검에서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검찰 회의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지금 꽤 비공개 의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의총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 윤석열은 또 윤석열이지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예, 이철규 아들 이 사안 예, 예. 그리고 장제원 전 의원의 예, 예. 성폭력 의혹 피소된 거 이 상황들 네. 뭐 뭔가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을 보면 윤석열이 아직도 힘이 있는 것인가라는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법원이 항상 이런 어떤 고비고비마다 음. 제가 보기에는 좀 나쁜 판단을 한다라고 보이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 총장직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지만 그때도 결정적인 장면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직무 배제시켰을 때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윤석열한테 날개를 달아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예. 예. 그거를 법원은 늘 사후에 나타나 가지고 뭐 한 번씩만 등장하니까 네. 그 별다른 경향성이 없이 그냥 중간중간 거쳐가는 관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 꼭 이럴 때 보면은 그 권력과 권한을 크게 갖고 남용했던 자들을 상대로 인권 보장을 아주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예. 양승태 씨 재판진행 거 관련해서 보이던 모습도 그 일반 피고인의 경우에 절대 누릴 수 없는 일종의 권리들을 그냥 다 무언 없이 다 행사하면서 네. 방어권을 보장받은 결과 무죄가 됐고 그렇네요.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란다 원칙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그 미란다라는 사람은 되게 뭐랄까 그냥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인권조차도 소중하게 보호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미란다 룰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법원은 왜 이런 식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보면 인권 분야에서 뭔가 진전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하는데 네. 그 사례가 왜 항상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뭐 언론의 주목을 받고 네. 무슨 찬반 논쟁이 첨예화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법원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거.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보여왔던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나 이것도 다시 한번 엮어서 보면 진짜 법원이 이러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명확히 따져 보면 오늘 이제 그 영장재판부가 네.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도 뭐 이것도 뭐 사유로 수긍할 만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체포적 부심, 구소적 부심이나 무슨 저기서 뭐 관할 관련해서 시비 걸고 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번 지금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공수처의 수사나 그렇죠. 수사 관할에 아무 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인정을 했는데도. 네. 근데 마치 그것도 뭔가 당연히 다툼이 돼야 될 것처럼 전제하는 뭔가 그 뉘앙스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네. 뭐 결론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더 강조하긴 했지만
이런 점이 좀 걱정이네요. 여기서 이 재판부가 이제 윤석열 재판을 그렇죠. 진행해야 형사재판. 되는데 일단 네, 그래요. 앞으로의 재판도 좀 걱정이 된다.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도 그런데 좀 이제 보고 그간에 계신데. 저기 뭐 네. 윤석열 지키겠다고 집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규현 부장이 무슨 이름 이상해서 중국 사람이라고 계속 성토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갑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해야 되나? 뭐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전남 사람이라 그랬다며. 서울 사람인데. 그러면 또 태세 전환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것 궁금한데요. 뭐 봐야 워낙 되고. 태세 전환 잘 하니까 뭐 그건 잘. 그래요. 이제 검찰의 입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현안도 한번 저희가 짚어 보면요. 예. 삼부토건 문제 의원님도 조금 보도되는 내용도 보시고 예. 이복현 금감원장 입장도 좀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심각한 범죄 혐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근데 지난해 9월에 금감원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이게 또 흘러나오고 있고 네네. 아직은 뭐 수사 의뢰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삼부토건 문제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권력형 범죄 비리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만 놓고 보면은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한테 뭔가 이렇게 자료가 되는 걸음을 부어준 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부가 움직이면서 그 소재를 제공했다. 그렇죠. 이런 호재가 모양새가 됐고. 됐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근데 그거를 또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이종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거를 또 유상범, 주진우 같은 그 정치검사 출신들이 긋고 나서 가지고 3부는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거듭.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 때문에 한번 예. 유상범 의원이 망신당하고 유상부 의원이 되면서 정리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상범. 예, 골프장에 3부가 없다라는 거는 임성근 씨가 임성근이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힘줘서 강조한 거 아니야 없다는 걸. 근데 그 사라진 얘기를 굳이 나중에 주진우가 들고 나와가지고 또 무슨 녹음을 제시하고 어쩌고 하다가 또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는가 하는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봐야 되고.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그 이복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법대 출신이 아니고 경제학과 출신이고 이복현은 공인회계사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 주가 조작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그래프 변동 이거를 뭐 이복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채면 알아채지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그 자본시장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수차례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고 즉시 반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그거를 몇 달을 끌다가 지금 이복현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어차피 파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이거 뭉갰다가 나까지 감옥 가겠다 싶으니까 지금 할 수 없이 발표한 꼴이 됐거든요. 그것도 금감원이 나서서 무슨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아니고 미리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 그리고 이복현 그러고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인정하는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그런지. 그리고 왜 이제 도이치 모터스 때 이종호라는 사람은 어쨌든 김건희의 계좌 관리, 그러니까 네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뭐 주포 이렇게 이제 불리던 사람인데 삼부토건 뭐 집사 역할을 사실상 해왔던 사람인데 네. 그러면 이 삼부토건 이 주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이종호가 했고 네. 또 그 뒤에 함께 자금을 대고 움직였던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렇죠. 결국에는 윤석열 뭐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그거 왜냐하면 이게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엮여 있는 예, 예. 일정과 또 우크라이나 현재 삼부통에 가는 이런 것들 네. 엮여 있기 당시의 때문에 상황을 보면은 공교롭게 일치되는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온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보면 이종호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3분의 1 체크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예. 전쟁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거는 안 그래도 정상들이나 정상 부부의 일정은 네. 극비로 관리가 되는데 국가 비밀로 관리가 되는데 네.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왜 딱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가고 네. 수해가 났는데도 오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뭐 그냥 그 오비 일학이다라고 해서 예. 뭐 빠져나가려고 오비 했었던 일학이다. 부분인데 그간에 오비 일학이라고 했던 게
괜히 까마귀가 날았던 게 아니라는 거는 여러 차례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안에서.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엄중하게 수사가 돼야 될 지점이죠. 그리고 이종호 씨가 단순히 김건희하고만 무슨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삼부토건의 그 대주주들, 그 각 시기별 대주주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 또 뭐 뭔가 이렇게 친한 사이였던 것 같던데. 네. 그 부분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지적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 3부 가지고 그렇게 또 몇 번씩 확인하면서 군 골프장에 예. 3부가 있는 걸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는지 예, 그것도 예. 참 이상해요. 그렇죠. 3부라는 걸 우리가 3부라는 걸 그렇게 막 한번 뭐 지적을 하고 했겠지만 예, 예.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검사 출신 의원들이 그걸 계속 한다는 거 그것도 네. 검찰 정권에서 벌어진 비리니까 네. 검사들끼리 뭔가 뭐가 커넥션이 있었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 의심. 그래서 김건희가 또 뒤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자 지금 한남동 관저 현장 경찰이 경계를 이제 강화했습니다. 경찰 버스 또 많이 이제 배치가 돼 있고요. 또 저 앞에 역시 뭐 태극기랑 성조기 든 사람들이 또 그새 또 와서 몰려들었군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포되기 전에 이제 봐왔던 그런 모습이 또 다시 펼쳐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파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친윤이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 예. 그래서 정권 말기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철규 아들 건도 나오고 또 장제원 뭐 이 전 의원 건도 이제서야 불거진 게 아니냐. 또 건진법사 수사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친윤 누가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왔는데 의원님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그간에 분석하십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야 이제 다들 윤석열이 이제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답하면 될 거라는 거를 전제하고 네.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았겠죠. 그 레임덕도 아니고 이제 권력이 마지막 다 무너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아예 사라지는 상황. 더 이상 뭘 틀어막을 수가 없는 네. 상황에서 이제 자꾸 진실들이 세상 바깥으로 막 튕겨져 나오는 건데.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기겠죠. 그간에 지금 보시면 왜 내란 관련 수사에서도 네. 다 메모를 해놨잖아요. 국정원 뭐 홍 차장도 메모를 했지만 그렇죠. 군인들도 중간 간부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아.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간에 윤석열이 그 정권을 장악하고 벌였던 만행들 또 무리한 지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공무원 사회에서는 많은 반발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 기록한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공무원분들로부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작이 됐다. 이제 뭐 이 예. 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랄까 네. 그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세력이 예를 들어서 뭐 판사와 내통해가지고 벌이는 마지막 준동이라고 걱정을 하더라도 예, 그렇다 그래요. 해서 예. 이제 앞으로 네.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막 심각한 건 아닐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보고 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던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의사항 있으면 법률위원장 이용호입니다. 구속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현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구속 취소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좀 요약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산입할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입니다. 그리고 첫 선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항고 법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직시 항고를 강하게 좀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11시 수사권이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 즉 변호인들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지 아니냐. 그 부분은 뭐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 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견 변경, 이 중요한 견해를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다른 피의자들한테 적용하지 않는데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적용됐다고 좀 생각하는 이유랑 그리고 이게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그동안의 구속적부심 실무례가 항상 날을 계산으로 해왔습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왔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실무 사례인데, 이 부분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처음 적용됐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어떤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따졌던 문제인 것이지 내란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시 항고를 안 하면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봅니다. 구속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했을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번의 법원 심판을 구했지만 전부가 다 체포와 구속 결정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결정,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 이걸 두고서 검찰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 한다고 결정을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피의자에게 뭔가 애매한 점이 있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라는 그런 인권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해석상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윤석열 피의자에게부터 이게 적용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항고심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바른 판단을 해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검찰이 즉시 항고해 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각이 되면 또 보석 청구를 할 텐데, 지금까지 11번인가 온갖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있는 건 다 해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하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구속기간 대상과 관련해서 검찰의 계산된 사고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네, 민주당 의총 결과 지금 브리핑 잠깐 보고 왔는데요. 자, 역시 이제 아까 지적한 그 부분이죠. 왜 윤석열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참 민주당의 결정 사항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간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열흘이라는 날짜로 돼 있고 그 날짜 중간에 벌어진 그 불산입 규정, 네. 그러니까 이 체포 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체포 적부심에 또 들어갔던 시간 10시간이 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이 과거 진짜 검찰이 했던 관행에 비춰 보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계산에 비춰 봐서 너무나 이례적인 지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체포적 부심에 적용된 기간을 어떻게 볼지 뭐 그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포인트로는 그 체포적 부심하면서 한 10시간 정도가 또 기록이 법원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애초에 이런 시간을 구속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하고는 그대로 다 일치하는 건데 단지 그 시간을 빼라고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거를 지금 현 또 재판부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없으니까 헌법 원칙상 그냥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그 시간은 빼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계산을 한 거라서 아하. 박균택 의원의 설명이 전혀 무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산해서 볼 수 있는 뭐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게 왜 하필 윤석열이냐? 왜 하필 내란 우두머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네. 이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죠. 아하. 의원님. 그러니까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9시간 45분 동안 윤석열이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뭐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시간 단위로 다 써가지고 그렇죠. 그 기간을 시간 단위 계산해야지. 야 이게 참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체포조포심 같은 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다 이제 구속 그렇죠. 수사 기간 줄이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뭐 무조건 해야겠네. 체포적부심 심사는 무조건 네. 받는다고 아예 하고. 이제 기록에다가도 그 예. 뭐 초시계를 붙여놓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거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과 그런. 그리고 이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대해서 있습니다. 보이는 예. 일종의 이제 국힘 쪽의 반응이라고 반응. 하는 게 뭐 다 공수처를 겨냥을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그게 나가는 좀 사이에 저는 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정치적인 견해입니까? 분명히 이 기간 넘긴 게 검찰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넘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불법적인 거였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해체를 해도 검찰을 해체하고 책임을 져도 검찰이 져야지 왜 이거를 공수처가 무슨 무용하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왜 여기다 합니까? 아무래도 뭐 조기 대선은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저는 느껴져요. 예, 예. 뭐 지난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공수처라기보다. 법원의 이 결정에도 검찰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공수처의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잘못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없어요. 검찰이 날짜 계산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결국 이런 행태 지금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뭐 주자들이나 아니면은 지도부의 이 지적은 보면은 결국 또 윤석열 석방 환영한다고 하면서 결국 또 조기 대선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럼요. 예. 예, 민주당을 겨냥한 그러니까 공수처 공격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때리려는 그런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이거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일이 될지. 예. 네. 근데 국민들을 저것도 좀 무시하는 발상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들이 앞으로 오늘 내일 상관에 계속 이제 그 선동을 할 내용들은 법원이 불법을 인정했다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나와서 있는 게 맞고 이제 그 동안에 해오던 저 주장의 어떤 수준으로 봐서는 네. 이제 저 윤석열은 죄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좀 보시자고요. 네, 참 지금 댓글로도 윤석열 나오는 거냐 뭐 무섭다 뭐 이런 댓글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이 충격과 뭐 예. 트라우마 이거는 우리가 좀 간과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하실 거 맞는데 예. 뭐 무서워하실 것까지야 뭐 있나요? 왜 무섭나요? 그러니까 그 다시 계엄령할까봐 무섭다 다시, 뭐 이런 말씀이실 예, 것 예. 같은데 윤석열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가서 이제 집에 있는 것뿐이지. 집에 있는 것뿐이지. 구치소 대신 집에 가서 이제 그 전에 몰래 숨어 먹었던 대통령 밥을 거기 가서 이제 대놓고 먹는다는 것뿐이지. 식사 추진 안 해도 된다. 예. 식사 지원팀 없어도 된다. 식사 지원팀 일들만 좀 출장만 좀 줄어들겠네. 네. 참.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한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구속 취소 효력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야말로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인 것 같은데 항고하면은 원래 예. 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것도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권 위주의 저거로 따지면 즉시 석방하고 네. 항고심 판단을 받아서 다시 구속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실무상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단 민주당의 의견까지는 받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주장 지적을 해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엄의 이 트리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왔을 때 네. 명태균 게이트 얘기했었고 또 최근 어제 뭐 오늘 계속 회자가 되는 게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했던 검사 이제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뭐 경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확인하고 있는 그 자료들 그 증거들을 보면은 아니 이 계엄 사태 아니더라도 이제 국정농단으로 뭐 난리가 났었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뭐 네. 그 전에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는데 이게 그 정권이 지금 민주정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도 다 보도도 망설이고 네. 심지어 있는 사실도 다 외면하고 그 오히려 저쪽 그 용산의 궤변에다가 발 맞춰주고 뭐 이런 기사를 만들어서 네. 국민들을 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뭐 사유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견디지 못한 윤석열이 자기가 제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일이 오니까 이제 이게 본격화돼서 내란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만 해도 아하. 이거는 정말로 하루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될 사람이죠. 예. 그래서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공천의 개입 의혹 또 국정에 개입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뭐 이미 네. 검찰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렇죠. 다 알고 근데 있어요. 그걸 쥐고 이제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가지고 뭐 이제 하는 척 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창원지검에도 있고 대구지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겁니까? 근데 수사를 하면서 명태균 그러니까 게이트 이게 저 뭡니까? 저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네. 또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한테 하는 걸 보면은 네. 너무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되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한테 별건으로 구속영장만 3번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 본인의 신복을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책임을 져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 있었던가 하면 네. 예를 들면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검에서 하던 거를 중앙으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만들었다가 다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점을 보이고 있는 거고 예. 어떻게든 이제 사건을 축소해 보려는 의도가 처음에 뭐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검찰에는 근데 네, 이제 지금 창원에서. 눈치를 보다 보니 네. 이러다가 이제 다 죽을 것 같다 싶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면이 있고 또 그 마지못해서라는 거에는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는 온 것 같은데 네. 그것이 검사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져서 활용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 움직임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흘러나오는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네. 국힘 경선에 지금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경선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면 이 시기에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희한한 일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범죄 부분, 윤석열의 또 다른 내란 외환죄 이외의 범죄 부분에 네. 대해서도 여전히 손에 쥐고 다음 정부와의 뭔가 딜을 위한 카드로 남겨놓는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앞으로 더 계속 보일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그간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가 그 법조인들에 대한 어떤 과도한 존중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소위 성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뭐 되게 뭐 저 똑똑한 사람들한테 뭐 대항할 사람들이 없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사회를 일종의 이데올로기처럼 지배를 했어요.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명철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네. 더 아는 것도 많고 훨씬 더 판단력도 뛰어날 거고 지금 보시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게 지금 다 법률가 집단이에요. 그렇네요. 연속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가 집단에서 그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그간에 맨날
뭐 부모들의 로망으로 간주하던 서울법대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니까 나라가 이게 또 뭡니까?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보이고 있는 서울법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 법률가들의 행태 각 직역에서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엘리트라는 포장으로 얼마나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괴물들을 양산해 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이제 그 리셋되는 과정에서 진짜 네.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도 서울대 법대. 예. 그래서 거기 뭐 그 거기다 대고 예. 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그 쇼 같은 단식 농성 한 사람도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최상목. 맞아요. 박수영 하고, 국민의 무협. 그거 뭐 응원한다고 딴 데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법대 동기들이고. 그러니 이게 그렇네요. 이거 보더라도 내란을 지속하고 이제 헌법을 사실 유린하는 지키지 말라라는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와 있고 네, 세상에 헌법을 어기라고 단식 농성하는 국회의원이 그리고 뭐 이틀 만에 도대체 뭐 몸이 어지러워서 못 하겠다느니 네. 그 와중에도 자극적이고 정치적으로 뭐 저게 활용하려고 뭐 내가 이재명식 단식을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딱 이재명식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그러니까요. 언제 4일 만에 네. 죽겠다고 하면서 단식을 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예, 나흘 만에 단식을 이제 그만둔 모습. 그게 또 이제 마은혁 아웃이라는 피켓을 갖다 놓고 사실 단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 경기를 가지고 정말 이 우리가 지킬 가치나 그렇죠. 진짜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외쳐야 될 비교를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자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극우 정당의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그냥 정치적인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을 해가지고 네. 법정에서 무슨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헌법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옆에다가 네. 박수영 아웃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 위헌적인 어떤 저 상황을 조장한 국회의원은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게 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리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계속 박수영 아웃 써놓고 재판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별 생 난리를 다칠걸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아, 그렇네요. 자, 이제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이제 최상목 대행도 지금 고비고비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뭐 들어보니까 대통령 도리에 이제 완전히 심취해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이제 미루고 있는 거 이거 지난주에도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지만은 네. 이거 마은혁 아웃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5대3으로 기각될 때 마은혁이 들어오면 6대3이 되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예. 최상목 대행은 헌법이 내린 이 판단을 계속 뭉개는 거 이거 자기도 죄를 저지르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최상목도 최상목이고 예. 그 국무회의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지금 간담회장에서 간담회, 국무위원들 의견을 예, 화요일에. 물었는데 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거의 다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싹 다 공범들이에요. 지금 많이들 잘 이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네. 저 차성환 교수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맞아요. 그 오마이에서는 기사로도 네, 인터뷰도 예, 하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고발에 동참해 달라 그 저기 사이트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죠. 네. 그 부분 좀 많이 좀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 네. 링크만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예. 그거 좀 많이 참여해서 이런 자들은 절대로 앞으로 공직은 물론이고 아하. 이 땅에서 이 헌법을 어긴 공직자가 공직자였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 월급 받고 있고 뭐 다른 데 가가지고 행세하고 이런 일은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내란을 진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두목 하나만 지금 뭐 구속이 되네 안 되네 하고 나머지 똘마니들은 다 지 자리에서 네. 나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응징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각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또 그런다고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 아, 지금 이 부분 최상목 대행이
버티고 있는 것들, 최성목 대행이 계속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내란에 좀 이어지고 있는,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철규 의원 며느리도 대마 의혹 뭐 입건이 됐네요. 며느리예요. 엄마가 아니고 범행 당시 부인이 렌터, 아니고. 예. 이철규의 며느리.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까 네. 오전에 듣기로 이철규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현장에 갔다. 그렇게 들었는데 잘못된 얘기였구나. 예, 그러니까 예. 부부간에 갔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현장에. 의원 예. 아들 이제 부부가 이 씨 부부가 뭐 렌터카 타고 서초구로 이제 서초동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서초구 효령로 한 건물 화단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뉴스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뉴스가 이제 돌아와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친윤 핵심 그리고 경찰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경찰 뭐 정보통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핵심 중 핵심인데 이 사안이 좀 불거져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 뭐 사회주의 얘기까지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던데 의원님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사회주의 얘기가 나올 만한 계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AI라는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힘 모아서 국가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리 망해가는 정당이라고 이렇게 막 던지면 어떡합니까? 국부펀드로 만든 회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그렇죠. 특히 반도체 분야의 TSMC 같은 데가 지금 거기가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기처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애초에 시작할 적에 40몇 %, 50% 약간 안 되는 게 아마 그 국부펀드 형식으로 들어간 그런 걸로 걸로, 아는데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 포항제철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건 뭔 극우 정당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 말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예, 그러니까 급하게 막 이거저거 주워다가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네. 극우 유튜브 틀어놓고 저기서 나온 얘기가 저거 가지고 대변인 발표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싶을 식의 정도예요. 반응 지금 아니냐 보면.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냥 뭐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뭐 색깔론식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 같기도 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얘기하고 하고 하니까 뭐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것도 참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려는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야당이 영어로는 어포지션 파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집권 세력이 뭔가를 얘기할 적에 그 반대되는 부분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이다. 네. 이렇게 돼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 건데 아하. 지금 국힘이 하는 모습이 저게 딱 야당의 모습이지. 자기들이 어떤 의제나 정책을 선도하는 게 한 개도 없었잖아요. 아 야당 연습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다 지금 미리 이제 미리 연습하는 거 외에는 대통령은- 아무 의미 없는 네, 짓거리를.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 뭐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네. 뭐 이거는 뭐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인데도 불구하고 예. 끄떡없이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부간 상속세 비과세 아, 예. 예, 그 받을 테니까 또 헛소리 하지 말고 저거 해라. 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아마 주말 중에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계속 음. 공수처 얘기 무슨 뭐 구속 취소 얘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 또 국민들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화답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도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예. 같이 이거는 우리가 처리하자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국회 여야 간에 뭐 정치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이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뭐 정책적인 내용보다 아마 윤석열 얘기로 또 다 도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은 윤석열 이 구속 취소에 대한 그 인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 지금 뭐 5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어떤 뭐 경론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비아폰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들으셨죠? 보셨죠? 예,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대검에 나와 있던 그 간부가 방첩사 대령한테 전화했는데 예, 예. 대검의 설명, 검찰의 설명은 하는 사이라서. 안부 전화했다. 전화했다는 계엄 건데.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군인들이 검사들이 아는 군인들한테 전화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나.
알기로 따지면 저하고도 잘하는 친구들 많은데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예. 검찰의 이 모습도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법률가들이 모여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네. 지네들이 구속 기소했는데 이게 지금 구속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들이 기간 계산했는데 문제 없다고 그때도 이미 석동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가지고 이미 언론이 물었단 말이에요 검찰에. 그렇죠. 이 구속기한 가지고 문제 될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이 내란죄의 심각성을 알고 네. 법률가로서의 자존심이 있다면 바로 직시항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회의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렇네요. 이거를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 집단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고 예. 정치 집단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모면하냐, 예. 이거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거지. 법리적으로는 이게 무슨 논리가 어느 부분이 필요해요. 예. 본인들의 판단은 있잖아. 제3자들이야. 언론이 됐건 정당이 됐건 국민이 됐건. 네. 야, 저게 맞는 거야.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검찰은 단호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쫙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자기 부정이야. 이거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끌고 시간 아까 끄는 거 자체도. 박규택 의원도 그러잖아요. 뭐 예. 직시항고를 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 부정을 염두에 두고 그 양반도 검찰 출신이니까 네.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 검찰의 원래 역할에 비춰보면 당연히 직시항고를 하는 겁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건데 그렇네요. 이게 왜 시간이 갑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건 처리할 때 구속 관련해 가지고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했던 이것도 예. 떠올라요. 그럼요. 예. 그때도 그때 회의하면서 뭐 했냐고 이런 것도 다 계산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네. 검찰이 뭐 했나? 이런 비판 지적을 피할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거를 예. 외면하고 공수처에다가 지금 뒤집을 잡는다 이게 나 진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자, 승희님께서 최강욱 의원님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할 경우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들 탄핵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를 곧바로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거 말고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행동이나 역할을 숨기려고 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서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수사해서 이거 형사처벌까지 해야 됩니다. 뭐 네. 그 부분 확인되면 탄핵 사유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하. 그래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검찰의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명태균 건 또 이제 김건희 수사 여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자신들의 이제 생명 연장? 그렇죠. 이걸 좀 써먹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어떻게든 나라를 두 쪽으로 내 가지고 지들 살 길을 찾으려고 지금 발버둥하고 치고 있는 게 국힘류의 지금 일관된 행동이었잖아요. 네. 근데 법원의 이런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주말을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수면을 더럽힐지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예. 징글징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징글징글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뭐 당장 화가 나고 우리가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가만히 조금 진정하시고. 네, 진정.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데 그 뭐 나와가지고 뭐 어퍼컷 하면 좋겠어요. 어퍼컷을 그러면 특유의 그 이상한 그 배 내밀고 이렇게 어퍼컷 세레머니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다 저기 예.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네. 헌재 파면 결정 기다리고 있다가 파면 되고 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국힘이 대선 이겨야 된다고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윤석열한테 유리할지 국힘에 유리할지 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한테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봐서는 네. 오늘의 일이 결국 우리가 또 한 단계 역사를 발전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거는 믿는데 그간의 혼란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이제 봐야 되는 뭐 현실이 지금 화가 나는 거고 그 제일 크게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탄핵 심판 결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3월 7일 의원님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언제?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저는 예. 3월 7일이 40%, 3월 10일 날 월요일 날이 30%, 11일 날이 나머지 30% 이 확률로 봅니다.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한 2, 3일 전에는 예.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정을. 예. 그럼 이렇게 근무일로 치면은 화요일도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 수요일 3월 12일이 수요일이죠. 12일 뭐 13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예, 있고. 뭐 그런 계산들 많이 하시던데 그 네. 2, 3일은 그냥 그 전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또 이렇게 나라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헌재가 빨리 저기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오늘 늦게라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일찍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선고 날짜를 빨리 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다음 예. 주도 결정이 안 나는 상황, 이거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거다. 예. 그래요. 참 이번 또 주말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마음 졸이고 계속 계셔야 되고. 민주당에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3월 예. 12일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 국가 예산이 수백억이 지금 낭비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그렇죠. 367억이 걸려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남들한테만 자꾸 책무가 어떻고 할 게 아니라 네. 본인들도. 참 이 구속 기간 9시간 45분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막 이렇게 열을 내가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예. 9시간 45분. 참 9시간 45분 초과됐다고 구속 취소가 되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적법성의 문제가 의문이 제기되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해소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또 법원은 달아놓게 했던데 국민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의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행태, 예. 검찰의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 우리가 예전부터 쭉 봐왔던 모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되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의원님 뭐 긴박한 시간에 또 오셔가지고 예. 어쩌다 보니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또 오셨어. 그러니까요. 하필 왜 제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의원님 가시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우리 심리적 안정을 좀 취할 수 있게 예.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 뵙고서 이게 그렇게 크게 막 잠 못 주무시고 막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다 잘 풀려갈 겁니다라고 늘 말씀드려 왔는데 맞아요. 오늘 상황이 그 와중에 제일 황당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봐서 네. 그 윤석열이 길거리에 나타나가지고 그 어퍼컷을 하고 다니는 모습 상상해 보시면 네. 그런 사람을 보고 찍어줄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하여튼 김문수 후보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번 주 방송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